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러 별들의 관측, 태양과 달의 관측, 행성의 관측, 여러 가지 관측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관측 경우에 멘트로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저번 우리가 프톨레마이오스 우주관, 즉 주전을 그리고 행성이 돌아요 하는 이런 것도 했는데, 이 행성의 위상이 맨눈을 봐갖고는 우리가 보름 위상인지 초승 위상인지 그걸 알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게 뭐다? 망원경이라는 겁니다. 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한데요, 우리가 파장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파장력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력은 굉장히 좁아요.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이라는 게 대략 700에서 400 나노미터 파장 정도까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이죠. 빨간색 더 넘어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저기서는 그보다 파장이 더 긴 마이크로웨이브 이렇게, 물론 마이크로웨이브도 이제 종류에 따라서 TV파와 라디오파 이런 식으로 더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색 400나노 더 넘어 있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자외선, 울트라 바이올렛, 또는 엑선이나 감마레이 등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망원경은 요 가시광선을 볼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광학 망원경이 이제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광학 망원경은 가시광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광학 망원경의 구조했는데요, 내가 그림을 이쁘게 그리지는 못하겠고, 이런 식의 빛이 들어오는 경통이 있죠. 경통 위에 조그만 망원경 하나 더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보조 망원경이라는 건데요. 이 보조 망원경은 다른 이름으로 파인더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마 중3 내신에서도 이 망원경의 구조가 한번 내신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밑에 가대라는 이름, 그 외에 균형주라든지 삼각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대의 관점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가대는 크게 경미도식 가대와 적도의식 가대로 구분하네요. 경미도식 가대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하늘 쳐다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별들이 쓱 지나가는 길이 보여요. 이해되셨어? 오래 노출을 두면, 즉 순간 찍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오래 노출을 주면 별들이 움직인 길이 보여요. 일주권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경미도식 가대는 고정식으로서 일주 운동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도의식 가대는 가이드 촬영이라는 게 가능한데요. 가이드가 뭐예요? 따라다니는 거죠. 사람들이 관광할 때 가이드는 따라다니면서 이거 계속 보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지구의 자전에 맞춰서 이 가대가 돌아가요. 적도의식 가대는요. 이해되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스 오는 데서 사람 이렇게 쳐다보는 것보다 쓱 같이 움직이면 좀 더 안에 있는 사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광행차로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랜 노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의 전체를 따라 움직이는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찍으면 성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사진에 안 찍힙니다. 왜냐면 그 광량이 너무 작아서 그렇죠. 우리가 허블 우주 망원경 사진이라든지 여러 우주 사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을 주어서 오랫동안 빛을 받아서 그렇게 만든 하나의 사진이에요. 뭐 드신 적 있어요? 그냥 순간 잠깐 탁 찍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지금 빛이 많은 이런 때는 그냥 순간 셔터 눌러가지고 얼마든지 깨끗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밤하늘의 별은 그런 식으로 초점이 노출 시간이 짧게 가거든 사진이 안 나와요. 오랜 노출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오랜 노출이 경미도식 가대에는 별들이 쓱 지나가는 일주권 형태로 보이겠고,
가이드 촬영을 통해서 적도의식 가드는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 촬영을 통해서 좀 더 선명한 상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을 텐데요. 울트라 딥필드라는 이름이 있네요. 검색 한번 해볼래요?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허블 우주망원경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공간에다가 수일 이상을 오랫동안 노출시켰더니 엄청나게 많은 은하가 사진 찍힌 것. 그게 울트라 딥필드라는 건데요. 역시 오랜 노출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보는 밝은 천체 외에는 다 이런 적도의식 가이드를 통해서 가이드 촬영을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한테 순환마시라고 해서 문제 나눠드린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게 보면 이제 망원경을 구조하면서 가대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디필드 안 찾아봤어요? 네. 오랜 노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지금 일반적으로 사진 찍듯이 탁 찍어갖고 그렇게 해서는 은하 사진이 나오지 않아요. 며칠 노출했다는 겁니까? 한 열흘 이상 될 텐데. 11일은 예. 그렇게 오랜 노출촌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건 나중에 물리 공부할 때 빛의 입자설을 설명할 때도 똑같이 얘기가 됩니다. 파동이 아니라 입자이기 때문에 광자가 오랫동안 여러 개의 광자가 와야 선명한 사진이 얻어진다는 그런데 물리에도 사용되는 내용이에요. 이 망원경의 종류를 한번 보는데요. 이미 물리에서 딱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광학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빛을 모으는 망원경, 빛을 모아야 되잖아요. 직광을 해야 되잖아요. 빛을 모으는 직광. 직광을 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광학기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볼록 렌즈를 사용하는 놈이 있겠고요. 도어를 사용해요. 분필이 영 길다가지 없네요. 볼록 렌즈를 사용합니다. 렌즈는 반사입니까? 굴절입니까? 굴절이죠. 그래서 볼록 렌즈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굴절 망원경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오목 거울을 사용합니다. 거울은 당연히 빛을 반사하는 존재죠. 이건 반사 망원경이 되겠다고 해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요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의 서로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장점과 단점은 서로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굴절 망원경의 장점은 굴절 망원경은 앞에 볼록 렌즈로 빛을 모으고 확대는 오목 렌즈로 확대할 때도 있고 볼록 렌즈로 할 때가 있는데요. 어쨌든 빛을 이렇게 모았을 때 그림이 안 맞다. 이 렌즈가 경통안을 밀폐시킵니다. 렌즈가 경통안을 밀폐시킵니다. 그 말은 이 안에 있는 공기는 대류 현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굴절 망원경의 장점은 상이 안정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면 반사 망원경은 상이 불안정하겠죠. 반사 망원경 왜 상이 불안정합니까 하면 반사 망원경은 경통에 대해서 오목 거울이 준비됩니다. 여기서 이제 빛이 들어와서 한 초점에 맺히게 하는데요. 앞에 경통 앞에 별도의 뚜껑이 없어요. 경통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의 움직임에 따라서 빛이 왔다 갔다 옵니다. 어떻게 빛이 공기 움직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까? 하는데 대표적인 게 아제랑이죠.
그래서 오목거울을 사용하는 반사망원경은 오목거울을 사용하는 반사망원경은 상이 불안정합니다. 시중에 고가의 망원경은 반사망원경일까요? 부정망원경일까요? 고가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고가의 망원경은 반사일까요? 부정망원경일까요? 반사망원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볼록 렌즈를 사용하는 이건요 대구경 제작이 어렵습니다. 볼록 렌즈를 사용한댔잖아요. 렌즈의 구경이 2배가 되면요 부피는 8배가 되죠. 질량도 8배예요.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뭐 천문대에 있지 않는 한은 그 자동차 싣고 돌아다녀야 될 텐데 구경이 클수록 자동차가 너무 커져야 되겠네요. 그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점이 나옵니다. 색수차가 발생해요. 색수차가 무엇입니까 하면 우리가 볼록 렌즈 사용한댔잖아요. 노란색의 빛이 이렇게 와서 한 초점에 모이게 한번 해볼게요. 이미 여러분한테 물리 시간에 빛의 굴절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좀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노란색 대비 파란색은 굴절률이 조금 더 큽니다. 굴절이 조금 더 크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면 좀 더 초점이 앞에 맺힌다는 뜻입니다. 빨간색은 조금 더 뒤에 맺히죠. 이해했어요? 이게 색수차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구면수차라는 게 하나 더 있긴 한데 뭐 그건 놔두시고 이렇게 색수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이 번져 보이는 단점이 있는 게 굴절망원경의 단점입니다. 뭐 좀 구경이 작은 망원경이라면 뭐 색수차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구경이 크면 클수록 이 색수차는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사망원경의 장점은 당연히도 대구경 제작이 쉽다, 용이하다, 그리고 색수차는 없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장점이 되겠죠. 선생님, 반사망원경에 해당하는 오목거울도 말입니다. 오목거울도 대구경으로 제작하려면 그 거울 무겁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굳이 꼭 하나의 큰 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구면 거울 여러 개를 모아서 한 초점에 이용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사진 보시는 거 있죠? 그거 하나의 큰 반사판이던가요? 그렇잖아요. 여러 개의 반사판이에요. 이건 지상에 사용되는 망원경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볼록 렌즈를 사용하는 굴절 망원경의 장단점, 오목 거울을 사용하는 반사 망원경의 장단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도 이 답은 쉬워요. 안 그럴까요? 지난주에도 우주관보다 더 쉬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망원경의 종류가 크게 빛을 굴절시키는 굴절 망원경과 볼록 렌즈를 사용해서 굴절시키는 굴절 망원경과 오목 거울을 위해서 직광하는 반사 망원경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굴절 망원경도 또 두 종류로 나누네요.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
바로선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갈릴레이식입니다. 갈릴레이식은 정립상을 이용합니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우리가 개발했지 않습니까? 정립상 이걸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말하는 이제 르네상스 안에서 이제 무역도 뭐 활발히 일어나고 뭐 그런 시절입니다. 상인들의 배가 항구에 도달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물건 내려야 되죠. 항구에 정박하는데 돈 안 될까요? 시간당 돈 들죠. 그래서 멀리서 우리 배가 온다 하면은 사람들이 쫙 준비해갖고 배 도착하자마자 바로 문 내리는 게 이러면 시간이 짧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상인들한테 이 망원경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 연구비 좀 달라고. 뇌물이죠. 기백테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갈릴레이식인데요. 케플러식은 상을 보면 거꾸로선 도립상이 보입니다. 이건 케플러식입니다. 조금 더 배율이 높겠고요. 도립상이 펼쳐지다니까 이건 지상 망원경으로는 어울리진 않습니다. 갈릴레이 망원경이 지상 망원경에 어울리고 케플러식은 천체 망원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거 흔들지 마요. 카메라 보여? 안 보여. 보여. 딱 쏘가지고. 네. 오목거울을 사용한 반사망원경의 종류도 다루겠습니다. 빛이 모여서 두 거울에 꺾어서 오게 만듭니다. 이걸 뉴턴식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바로 이렇게 꺾어오게 만드네요. 카세 그레이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훨씬 더 이쁜 그림들은 여러분 책에 오른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뉴턴식과 카세 그레이식. 뉴턴식은 그래서 경통의 옆에서 관측을 할 수 있겠고요. 카세 그레이식은 경통 앞에서 관측할 수 있는데 카세 그레이식이 장점이 굉장히 경통의 길이가 짧아도 돼요. 그래서 최고가 망원경은 이런 카세 그레이식입니다. 경통의 길이가 극단적으로 짧을 수 있는, 그러니까 대구경인데 경통의 길이가 짧다면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비싸요. 뭐 개인적으로 산다면 뭐 수백만 원에서 뭐 수천만 원 정도 사이에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문대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뭐 개인이 살 수 있는 단위가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적도의식 가대해가지고 한 6시간 노출 주는 그런 아마추어 선수들도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뭐 화사한 사람을 까고 싶은 생각은 없고 걔도 뭐 모르니까 작가가 써준 대로 했겠죠. 혹시 나 혼자 산다에 화사한 사람이 나와서 별 보는 거가 취미다 하면서 밤중에 뭐 산에 올라가는 그런 거 본 적 있을까요? 아마 나 혼자 산다 작가도 뭐 문과 출신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퀘이사 보는 걸 좋아한대요. 퀘이사 맨날 뭘까요? 퀘이사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겁나 큰 분이고. 퀘이사는 준항성 천체라는 이름을 압축시킨 건데요.
어이씨 저게 별이야 은하야? 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은하예요. 크기는 대략 태양계만 합니다. 태양계만 합니다. 태양계에 항상 태양 하나뿐이잖아요. 근데 그게 은하라는 뜻은 예를 들어서 한 명왕성 궤도 정도의 별들이 수천,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박혀 있는 그런 건데요. 뭐 나중에 페이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수십억 광년 더 넘어 있습니다. 수십억 광년 더 넘어 있는 게 맨눈 보이는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퀘이사라는 말을 듣고 오씨 뭔가 있어 보인다 하니까 아마 그 나홀로 산다 작가가 퀘이사 본다 이런 것들 해갖고 화사한 사람한테 던져주고 화사도 퀘이사 보는 거 좋아해 하면서 밤만 이렇게 쳐다보이는데 그게 맨눈으로 보이는 절대로 만무하다고요. 댓글 달아. 응? 아니 왜 욕하세요? 정리하십시오. 나중에 뭐 망원경, 뭐 지마켓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한번 간격 알아보십시오. 뭐 한 200만 정도면 여러분들 용돈 갖고 살면 할까요? 2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망원경을 당근에서 팔까? 네? 당근에서 망원경을 팔까? 당연히 뭐 한 2, 3만짜리 올라온 망원경이 있긴 한데요. 뭐 당연하게도 이런 굴절 망원경입니다. 근데 뭐 상도 제대로 뭐 잘 생기고 뭐 달 정도 보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서현 뭐 가게 알아보는 거야? 망원경 가게 알아보고 있어? 자, 망원경의 성능 얘기로 넘어갑시다. 망원경 성능은 첫 번째, 직광력이 있네요. 빛을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직광. 당연히도 직광력은 D는 구경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지름 말입니다. 렌즈의 지름이 됐던 볼로 렌즈, 대물 렌즈라는 이름을 써야 되겠죠. 뭐 볼로 렌즈긴 합니다만 대물 렌즈의 지름 또는 요 거울의 지름 말입니다. 지름의 제곱에 비례되겠습니다. 사람 눈의 동공은 대략 한 0.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5cm짜리는 사람 눈의 동공보다 100배나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5cm짜리는 뭐에다 써보지도 못해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놈인데요. 분해능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분해능은 두 물체가 두 물체라고 인지할 수 있는 최소 각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광력은 큰 게 좋은데 분해능은 작은 게 좋습니다.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구경에 반비례하고 파장에는 비례되는 게 분해능입니다. 분해능은 작을수록 뭐하다고? 좋은 놈이에요. 구경이 크다는 것은 빛이 회전이 잘 안 돼요. 옆으로 잘 안 퍼져요. 그래서 구경이 큰 게 분해능이 좋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망원경 가지고는 사물을 세세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첩보 영화 같은 데 보면 조그마한 망원경 딱 들어보는데 사람이 그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뭐 위에 뭐 저 뭡니까 계급장까지 보이는 그런 거 하는데 없어요. 그런 거. 이 정도 되는 망원경 가지고는 그렇게 세밀하게 분해능이 나오지 못해요. 그 다음 문제가 파장이네요.
길면 회전이 잘 돼요. 옆으로 잘 퍼져. 그러면 저게 두 개의 별인지 한 개의 별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분해능은 작은 게 좋은 거고 직광력은 크게 좋은 겁니다. 어쨌든 구경이 클수록 직광력도 크고 분해능도 크네요. 분해능도 좋네요. 알겠어요? 되겠나요? 그 다음 3번 확대능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배율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율이 크다라고 하는 게 크게 본다는 게 세밀하게 봅니까 하면 그거하고 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배율 큰 게 세밀하게 보는 것과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율이 크다는 게 좀 더 세밀하게 본다와 거의 동격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전자망원경은 전자현미경은요. 근데 일반적인 망원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확대된 배율은 저반 렌즈의 초점 거리분의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 즉 이게 대물이고 요 놈이 저반입니다. 렌즈의 초점 거리의 비율로서 확대는 나옵니다. 배율이 크다 해서 무조건 더 세밀하게 보는 건 아니란 거예요. 컴퓨터 모니터 엄청 큰 거 있습니다. TV가 엄청 큰 거 있습니다. 근데 해상도가 떨어지는 놈들이 없잖아 있어요. 뭐 흔히 풀 HD 해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50인치면 한 이 정도 되려나? 50인치인데 풀 HD 1920 해상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에 비하면 뭐 16인치밖에 안 되는데도 울트라 HD 하면서 가로 해상도가 1920의 2배가 되는 3800? 뭐 그 정도쯤 되는 4K 모니터라는 그런 것들 나오죠. 그래서 세밀하게 본다는 것과 크게 본다는 건 좀 다른 말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의 성능 3가지, 특히 분해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관심 있는 망원경은 개소리지만 광학 망원경입니다. 가시광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이게 관심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바로 찍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비지블 라이트 광학에 대해서 파장 대략 한 400에서 700 나노미터 되는 이 정도 파장인데요. 고온의 물체는 좀 더 파장이 짧은 것을 내줍니다. 그래서 고온의 물체는 과시광선도 내고 자외선도 내고 X선 또는 감마레이까지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온의 물체는 가시광선조차도 못 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외선이라든지 전파율 이 정도 되는 놈들도 있어요. 이런 놈들도 우리가 좀 보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못 보니까 광센서를 이용해서 모니터 화면으로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적외선은 지상에 둘 수가 없습니다. 적외선 망원경,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는 지상에 놔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적외선 망원경은 지상에 둘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천체 들어오기 직전에 무슨 단어를 했습니까 하면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열수전 소개했는데요. 지구 열수지. 태양에서 오는 빛들 중에서 적외선은 지구의 온실가스들이 흡수해버려요. 지상에 거의 쏟아지지가 않아요.
태양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별에서 오는 적외선도 지상에는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구의 온실가스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외선 망원경, 저온의 물체가 내는 적외선을 측정하고 싶다면 지상이 아니라 우주로 올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적외선 센서를 가지고 있는 망원경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가시광선을 못 찾아요. 적외선 내는 전체를 관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외선 센서를 이미지화해서 우리한테 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적외선 망원경은 우주 망원경으로, 그래서 기타 망원경 중에 우주에 쏘아 올려야 되는 것은 IR 적외선을 이용한 놈들입니다. 그럼 우주에 쏘아 올린 최초의 망원경은 뭘까요? 우주에 쏘아 올린, 그쵸, 허블 우주 망원경이죠. 그럼 허블 우주 망원경이 나오기 전까지 적외선으로 보고 싶은데 지상에 놔둬서 못 보잖아요. 근데 하늘 날 수 있는 기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비행기. 그렇죠, 비행기죠. 그래서 큰 여객선 비행기에다가 적외선 망원경을 장착해갖고 하늘 날아가지고 성취코스 항공에서 찍어냅니다. 소피아 망원경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주 망원경 하기에 앞서서 이제 비행기에 사용이 됐던 게 소피아 망원경이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볼래요? 소피아 망원경. 나와요? 네. 참 사람들 열정이 대단하죠. 비행기에다 그거 실어가지고 성층 올라가서 촬영해가지고 또 데이터 분석하고. 그러면 자외선도 지상에 쏟아져요? 지상에 쏟아지는 자외선은 사람 피부를 태닝할 수 있는 뭐 그 정도 아주 약한 자외선밖에 안 나와요. 반면 성층권, 특히 오존층 그 위에 있는 데선 뭐 각종 세포를 사멸케 하고 직접 보면 사람의 망막세포를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자외선들이 쏟아집니다. 이런 자외선 망원경은 역시 우주에 설치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허블 우주 망원경은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약간의 적외선 그리고 약간의 자외선도 촬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주 망원경은 적외선 말고도 자외선이라든지 차드라 X 우주 망원경이라든지 그리고 폼프턴 감마레이 이런 것들, 특히 감마레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너무 크잖아요. 뭐 초이상 폭발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나오는 에너지를 중력파에 검사한다, 중성자별에 합쳐진다든지 뭐 그런 거 할 때 나오는 놈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검출하려고 우주에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지상망원경 어떻습니까? 하네요. 지상망원경은 당연히 비집을 할 때 가시광선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망원경이에요. 전파는 지구의 대기가 잘 흡수하지 않다 보니까 지상에 그대로 쏟아집니다. 근데 전파는요, 파장이 너무 길어요. 분해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전파망원경들은 구경, 요만한 망원경을 보고 하지만 절대로 못하고요. 엄청난 대구경 망원경을 사용합니다. 전파망원경 사진이 하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페이지 210페이지 보시면 22인가요? RS15 맞나요? 여기? RS15 전파망원경이 대표적인 놈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족보가 났다는데. 예, 이제 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갖고 이제 부셔졌는데 그거를 수리하려고 하니까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안타깝지만 얼마 전에 폐기됐고요. 그 옆에 중국의 망원경이 있는데요. 구경이 500m짜리라네요. 근데 낮에 관광객들 발자국 이것 때문에 잡음이 너무 심해갖고 낮에는 못 쓴대요. 그래서 광학을 가시광선 사용하지 않는 다른 망원경들도 얼마든지 있다.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많이 더더워요? 좀 옆에 바위원에서 좀 떨어져 앉아요. 같이 그렇게 옆에 붙어 있으니까 서로 저에서 느끼잖아요. 자, 오늘 망원경은 내용이 좀 간단합니다. 뭐 어려운 거 없고 한데 광학망원경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경통이 또요, 그죠? 가대라는 놈이 있겠고 이 가대가 두 가지 경유도식 가대와 적도식 가대가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가대는 아무래도 적도식 가대겠죠. 비싼 겁니다. 지구 자재에 맞춰서 카메라가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의 천체를 계속 관측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빛을 내어서 일반적으로 그냥 사진 하나 툭 찍으면 나오지 않을 천체를 찍을 때 적도식 가대가 가이드 촬영을 통해서 찍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도 비싸요. 주망경 위에 주망경 위에 보조망경 파인더가 있네요. 파인더 주망경과 보조망경에 대해서 직광경 누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주망경이 당연히 크죠. 이게 크니까 말입니다. 배율은 어떨까요? 배율은요. 주망경 배율이 클까요? 보조망경 배율이 클까요? 당연히 주망경 배율이 크죠. 그러니까 보조망경은 흔히 말하는 파인더는 배율이 작지 않습니까? 배율이 작은 대신 시야는 넓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망경으로 일단 대상을 대충 잡아놓고 주망경으로 관측하시고 하는 겁니다. 맞지 알겠습니까? 망경 종류 렌즈를 이용해서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빛을 굴절하겠습니다. 굴절 망경과 오목 거울을 통해서 빛을 보겠습니다 하는 반사 망경 구분됩니다. 각각의 장단점 볼록 렌즈를 사용한 이놈은 경통이密閉되어 있기 때문에 상이 안정한다는 장점, 반면 대궁 제작이 어렵고 그리고 색수차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는데 볼록 렌즈를 사용한 굴절 망경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이고 오목 거울을 사용한 반사 망경은 그와 반대, 장단점이 서로 반대가 되겠습니다. 저반 렌즈를 오목 렌즈를 사용해서 바로 서 있는 정립상을 만드는 게 갈릴레이식입니다. 이건 천체망경을 어울리지는 않아요. 시야도 그렇게 배율도 높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반면 케플러식 이게 이제 일반적인 천체망경으로 사용됩니다. 얘는 도립상이니까요. 상하 좌우가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문제는 눈에 어떤 이제 초승달이 이런 식으로 초승달이 그려졌을 때 망경 위치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겠냐 뭐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한테 순환맛이라고 해서 던져드릴 그 문제집에 보면 이런 내용의 문제도 있어요. 뉴턴식과 카세그렌식, 특히 카세그렌식은 경통의 길이가 매우 짧아요. 그래서 이룬거나 경통의 길이가 거의 1대1 되는 그런 망경이면 카세그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망경의 성능으로 직광력, 분해능, 그리고 확대능이 있는데요. 특히 분해능에 대해서 신경 써주십시오. 분해능은 작은 게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주로 내보내야만 하는 망경, 대표적으로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레 이런 것들은 우주로 내보내야 지구 대기의 영향을 안 받는 곳으로 내보내야 되겠다. 대표적인 적외선 망경, 제임스 우주 망경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되겠습니까? 자, 오늘은 뭐 내용이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요. 뭐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시고 문제풀이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212쪽 개정다지부터 해보세요.